예, 반갑습니다. 오늘 경남 테크노파크 ESG 경영 팟 분야 이제 그 상반기 마지막 강의 8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최절정이고, 그리고 좀 빨리 휴가를 시작하신 기업들은 휴가를 빨리 가신 것 같고, 또 대부분 조금 기업들은 다음 주 휴가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뜨거운 지금 오후 2시 되게 업무적으로도 좀 많이 지치시고 힘들 시간이시긴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30분 가량의 오늘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법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8회차 강의고요. 우선 보시면 이제 오늘 7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중소기업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제 대기업 또는 공공기업, 중견기업만 발행하는 것이 아닌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 경영이란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경영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응징력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ESG 보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뭘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ESG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공시를 한다면 외부에 있을 그런 ESG 공급망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이런 ESG 활동을 외부에 공표를 하고, 그리고 이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할 필요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냐? 이제 재무적 정보 외에도 비재무적 정보도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뭐 선한 활동, 착한 활동, 뭐 이런 활동을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표시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공시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SG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떤 걸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이슈가 우리 기업에 가장 중요한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이런 거 두 가지 평가해서 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이슈 위주로 어, 외부에 이런 ESG 보고서 형식으로 공시를 하고 작성하고 공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 보고서를 공시하고 작성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죠.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그나마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사용했던 GRI 스탠다드를 로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1997년 이제 공동 설립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GRI 기준으로 사실상의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표준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걸 이 외에 뭐 다른 걸 차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GRI가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GRI 기준으로 했고요. GRI 기준으로 ESG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게 다소 엄격한 기준이다 보니 다른 어떤 조금 이거보다 이지한 조금 쉬운 그런 표준에 대응하기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RI는 지금 2021년 버전이 최신이고요. 2023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부합 보고서와 첨조 보고서, 이 방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합 보고서, 첨조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 이 GRI로 우리나라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공시를 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용 지속 가능 보고 이게 지침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회차에 이제 공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KSSB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S1, S2 일반 공시와 그리고 기후 공시 이 두 가지로 지금 앞으로 의무화되는 이런 방향성 등 요거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자율 공시 체계에서 GRI 표준이 아직은 그래도 압도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뭐 한 5가지 스텝으로 나눴습니다. 보통 이제 환경 분석하고 수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 수준 진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 ESG 수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외부 환경이라든지 뭐 자료 수집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놓여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떤 이슈가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목차를 도출하고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떻게 그 고객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고 디자인 편집하고 마지막에 이제 외부의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3자 검증을 받고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에 보고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뒷단에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보고서 품질을 높이는 7가지 포인트라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GRI 표준도 올해부터 지금 반영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라든지 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별도의 이제 그 GRI 인덱스에 있던 것들이 101번, 뭐 102번 이 방식으로 토픽들이 튀어나와 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 그 각 토픽마다 올해는 MA라고 그럽니다. 경영 접근 방식을 다 표기하게 되도록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GRI에서 각 이슈별, 토픽별로 매니지먼트 어프로치, 경영 접근 방식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좀 본다는 관점에서 좀 변화가 있었고요. 중대성 평가도 이제 기존의 이제 GRI 중대성 평가 같은 경우는 단일 중대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중대성 평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죠. 근데 ESRS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 지속 가능 보고서 스탠다드는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인데 지금 국내도 이제 단일 중대성 평가가 아닌 이제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거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중대성 평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 그리고 외부로 받는 그런 재무적 리스크 이거 두 가지를 평가를 해서 그 기업의 중요 이슈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 이게 GRI와 어떤 코드로 연결되느냐, 어떤 표준 번호와 매칭이 되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슈들은 GRI라는 이 표준에 보면 recommendation과 그리고 requirement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requirement는 요구사항이고요. recommendation은 권고사항입니다. requirement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중대성 GRI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 GRI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GRI 인덱스 번호와 그리고 그 번호를 파악한 다음에 요구사항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은 AS1000, AS V3라고 하는 검증 기준으로 이제 검증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제3자가 검증을 하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제 검증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게
리콰이어먼트냐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윤리적 판단, 뭐 어떤 규범적 판단 이걸 내릴 수 있지만, 조금 이게 사실 검증이라든지 작성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 이걸 한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상은 그 이해관계자가 없고 독립성이 뚜렷한 어떤 제3자 기관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것을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작성하고, 그러니까 외부 업체를 통해서 아무리 작성을 하더라도 또 검증을 또 그 업체가 또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그 독립성 부분 이런 데서 이제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검증과 작성도 같이 이루어지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의 어떤 뭐 신뢰도 이런 부분들 강화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9단계로 저희가 이제 좀 제시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저는 되게 단순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좀 저만의 어떤 철학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을 합니다.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을 하고요. 머리에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GRI 2번하고 GRI 3번 표준과 되게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제일 첫 단에 있는 머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회사 소개서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뭐 다르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ESG 본문, 몸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GRI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리콰이어먼트들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 그런 페이지다. 그런 섹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RI에서는 200, 300, 400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경제, 환경, 사회 이런 그 표준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부분에는 우리가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나온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그 특정된 GRI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고서에 담는 부분이 바로 이 몸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 부분에 보면 이 오른쪽에 중대성 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지, 어떤 게 시급하지를 생각한다 해서 중대성 평가를 머리 부분에 대부분 놓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회사 속에서인데 몸통에 뭘 좀 우리가 내용을 담을까를 생각하는 그 브레인의 역할이 이제 중대성 평가가 머릿속에 포함돼서 우리가 이 지금 구분을 제가 좀 지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눴는데요. 꼬리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의 어떤 ESG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출은 얼마나 했고, 그러니까 재무적인 요소, 비재무적인 요소 종합해서 다 들어가죠. 그리고 뭐 지금 인력 채용은 어떻게 됐고, 장애인 고용은 어떻고, 또 무슨 육아휴직은 어떻고, 뭐 우리 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 3개년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제 꼬리 쪽에 부록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제3자 검증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또 검증, 제3자 검증뿐만 아니라 GRI 인덱스라고 한 그런 인덱스 표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가면은 이렇게 이 표를 그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이 내용 표를 보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회사 속에서 뭐 인증서,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 정보, 이거는 이제 뭐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거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재무제표,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사진, 뭐 ESG 활동 자료, 그리고 뭐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 배출 현황, 뭐 이런 것들을 기업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년치를 모아서 주세요 하면은 요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3년치 정도의 정량적인 자료로 만들면 외부에 공시도 되고 내부적으로 또 관리하는 데 상당히 좀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고유 지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유 지표 이런 것들도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는 먼저 보고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작성을 하든 내부에서 작성하든 내부적으로 회람을 해서 의견들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으면서 데이터도 검증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보고서가 형태가 나오면 디자인으로 발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책자로도 발간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 온라인상의 매체로 PDF라든지 이렇게 디자인해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 또는 영문 발간하고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단에는 CEO의 인사말도 들어갑니다. CEO 인사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최고 경영진의 ESG에 대한 어떤 철학, 의지, 약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GRI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GRI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ESG 관련된 경제의 의지는 무엇인가? 경제가 두고 있는 인권 경영 방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메시지와 키워드를 담아서 어, GRI 또는 이런 리포팅 프레임의 리포팅 표준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메시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CEO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이런 글로벌에서 요구하고 있는 CEO가 담아야 되는 ESG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메시지를 작성해서 내보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글로벌 리포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전달이 담아서 공시가 되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벤치마킹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내든 해외든 또는 공공기관 이런 기업들의 보고서 공시한 내용들을 담아서 타 업체에서는 어떻게 공시했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간다면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뭐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준 진단도 보통 하잖아요.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뭐 KESG 가이드라인 또는 ISO 26000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ESG 수준을 진단합니다. ISO 26000 같은 경우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 지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담고 있는 것들은 뭐 밑에 보면은 뭐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지역 사회 발전과 참여와 발전 이런 내용들이 ISO 26000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그대로 이제 에코바디스 공급망 평가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슈들은 이렇게 잘 펼쳐가지고 ISO 26000이나 또는 KESG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갭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좀 진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설 수가 있겠습니다. 중대성 평가입니다. 중대성 평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 여전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머리, 몸통, 꼬리라고 했을 때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중대성 평가는 단일 중대성 평가 또는 뭐 이중 중대성 평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뭐 손해나 뭐 손해 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무적 영향, 뭐 어떤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재무적 가치에 어떤 훼손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영업 활동을 인해서 외부에 미치는 사회에 미치는 사회 또는 환경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이걸 두 개를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GRI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코드와 매핑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서술하고 그 우리의 플랜 두 체크 액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검증을 했고 어떤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줬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 담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대성 평가가 되면 이제 그 경영진에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든 또는 어떤 미디어 분석을 하든 중대성 평가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경영진에서 이걸 가지고 공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성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대성 평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기획을 해서 했는데 평가가 잘못된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공시를 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업 담당자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영진의 의사 판단에 조금 맡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성 평가를 했는데 우리 회사와 전혀 다른 이슈가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진은 이 이슈는
지금 잘못된 어떤 뭐 분석 방식이나 또는 잘못된 어떤 한 변수에 따라서 이슈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하자라고 우리가 경영진 의사 보고도 하고 그런 판단을 존중해서 공시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면 GRI 표준과 매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GRI 2-29번이라는 그 표준이 있으면 그게 리더십, 전략기획, 경영혁신, 국민소통 이런 것들은 그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담아서 작성을 하고 공시를 하시면 작성하는데 훨씬 편하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맞추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상 이 리콰이먼트들을 약간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리콰이먼트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을 하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보고서 공시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많기 때문에 많고 페이지나 내용도 많아지면 이게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고 결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가지고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할까요? 이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걸 공시할 때 최대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을 정제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뭐 ESG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그걸 다 공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기업 내부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 경영진의 의사 판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공시를 뭘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하는 것도 기업의 어떤 맡겨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도 이제 사실 이제 외주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 업체를 발굴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많다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서 잘 해주실 텐데요. 어찌됐든 그 디자인은 수정이 많습니다. 수정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 업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PDF 파일이든 또는 디자인 프로그램에 맞게끔 이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글 파일이 좀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좀 활용하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업체에서 이게 이렇게 수정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것도 짜는 것도 상당히 어떤 뭐 노하우적인 그리고 또 소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할 때 일단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표지하고 내지 디자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표지는 어떻게 할 거냐? 표지가 상당히 기업의 어떤 ESG 보고서 공시에 있어서 인상을 좌우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표지를 디자인을 한 세개에서5개 정도 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그러면은 그냥 달라고 하면은 이제 업체에서 좀 여러 가지를 너무 좀 다양한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뭐 어떤 하나의 형태라 타입이라도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한 4가지 정도는 저희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 1번 같이 뭐 그래픽형으로 해달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픽형으로 뭐 시안을 3개 도출해달라든지 두 번째 뭐 색감으로 강조를 한다거나 세 번째 캘리그래피형으로 한다거나 네 번째로 이미지형으로 우리는 표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의사결정을 좁혀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얘기할 때 어떤 형식으로 우리는 조금 하겠다. 사진 형식으로 하겠다. 또는 이런 캘리그래피 형식으로 하겠다. 뭐 어떤 뭐 일러스트형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특정을 한다면 시안의 어떤 범위를 좁히는데 상당히 그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좀 올릴 수가 있고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인포그래픽형, 뭐 감성 사진형, 미니멀 그래픽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의사결정도 그렇고 좀 빨리빨리 진행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증은 제3자가 검증을 해야 그 보고서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AA 1000이나 또는 지금 이제 뭐 ISS 5000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표준도 나오고 있곤 한데
어, 제3자가 검증한다는 거는 결국 그 이 3자 기관에 대한 그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국가에서 인정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A 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리콰이먼트들이 있거든요.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조직은 있는가, 품질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제 누구나 제3자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3자 검증이라는 게 꼭 AH1000 표준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준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좀 규격화, 표준화돼서 쓰고 있는 게 AA1000이라고 하는 이 검증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동남권이라든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제 아시아권 계열의 국가에서 이 AA1000 검증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조금 이해관계자와 그런 맥락, 이해관계자의 어떤 포용성, 뭐 소통, 이런 부분에서 이 AA1000이라는 게 조금 아시아 쪽 지역하고 조금 결이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대만이라든지 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한국 특히 이제 이쪽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 AA1000이라는 게 조금 흥행을 하면서 검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향후에 지속 가능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부 감사법이라든지 또는 뭐 상장 기업에 있는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뭐 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공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도 사실 이제 AA1000이라는 검증을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저렴하면서도 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증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비용은 이제 타입 1, 타입 2라고 해가지고 AA1000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표방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회계 감사 기준인 뭐 ISSA 5000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타입 1, 2 제한적 검증, 합리적 검증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뭐 타입 1, 타입 2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일단 뭐랄까요? 타입 1은 뭐 1종 오류, 뭐 타입 2는 2종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공시하는 기업들의 어떤 주장하는 것들을 바로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적합성 검증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AA1000 등록 검증을 하려면 여기 AA Accountability라는 그 영국 기업에 여기 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표준 마크가 있습니다. 검증 마크가 있습니다. 검증 마크별로 어떤 그 식별 번호가 있고 그걸 이제 이걸 통해서 이 표준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써서 검증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도 보고하고 비용도 지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A1000 같은 경우는 이 검증 로고 마크만 지금 환율이 지금 파운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좀 환율이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 로고 하나 받는 데만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기관들이 검증을 한다라고 할 때 뭐 어떤 기관의 걸 써도 되는데 이제 그래도 공신력 있게 글로벌하게 좀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이제 어카운트어빌리티의 AA1000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가지고 검증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검증은 뭐 검증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SAE 300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시아는 AA1000, AS 버전 3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뭐 타입 2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그 경영 의견서 이런 것도 달아야 되고 뭐 좀 복잡하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증 의견서 그러면 뭐가 들어가느냐? 뭐 검증 기준이 일단 들어가고 뭘 검증 범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제한 사항은 무엇이냐? 그리고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현장 실사했느냐? 서류 심사했느냐? 그리고 뭐 소견을 말합니다. 포괄성, 중대성, 응답성, 영향성 이 4대 원칙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개선 공고 사항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증 기관의 어떤 그 심사자의 어떤 서명 그리고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AA1000 라이선스 리포트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 리포트 받는 데만 금액이 좀 꽤 들어가고 그
로고마다 식별된 번호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게 AA1000에 또 연결돼서 리포팅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검증 사례가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6가지 정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때 타입 1으로 검증하실래요? 타입 2로 검증하실래요? 그리고 검증 수준은 제한적 검증입니까? 합리적 검증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타입 1 우리가 제일 약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타입 1 방식의 어, 그 검증 수준은 제한적 검증. 그러니까 모두 전수 검사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 방식으로 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범위는 어디까지 되느냐. 그리고 4대 원칙은 포괄성, 중대성, 응답성, 영향성 이런 것들을 소견이 어떠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지금 4대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AH는 포괄성,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했느냐, 중대성,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느냐, 거기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했느냐, 대응성 또는 응답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향성을 어떻게 다 평가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하고 그 검증 의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 넣고 그리고 검증기관의 독립성, 이해방지, 방지 진술 그리고 심사팀의 서명과 발행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 세울 때 보통 한 저희가 이제 한 일반적인 기업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조금 기업의 규모가 작고 이런 뭐 ESG 활동의 범위가 작다라고 하면 1개월 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통 좀 조직이 크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좀 얽히고 설켜 있을 때는 보통 저희가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중간에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 경영진에서 판단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20주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걸 좀 추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격해서 하면은 사실 1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단축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GRI 표준에 따른 양식이나 템플릿 이런 것들을 시작과 동시에 취합하기 위해서 관련 팀을 모집하고 TF를 모집하고 데이터 취합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그래서 한글 파일 기준으로 만약에 내부보가 어렵다면 디자인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PT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AI 툴 활용도 상당히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런 툴도 좀 나눠서 바로 디자인과 함께 보고서 작성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증 기준을 대비해서 보고서를 사전 설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 기준을 우리가 빨리 할 거냐 그리고 검증 포인트가 뭔지를 미리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한다라면 검증도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30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를 했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기업 심층 상담 또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노파크에서.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현장 가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상반기 강의는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 좀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강의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